층이에요. 여기 암 환자들이 147명인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많죠. 젊은 애기들이 아주 너무 젊은 여자들이 많아요. 맞아요. 담도암이라 했죠, 담도암. 네. 아휴, 고생 많이 하셨다. 젊은 사람들 많아요 여기. 말도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여기가 암 환자들이 네. 이제 수술 받고 여기서 많이 계세요. 네. 그리고 너무 시설이 잘 됐어요. 잘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거 새 건물이에요. 네, 너무 잘 됐어요. 예. 원래는 이게 처음에는 그걸 허락을 내려고 그 뭐지 그 병원이 아니라 그 저기 저 죽은 사람 놓는 네. 낙골당 있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낙골당으로 하려겠다가 돼요. 예, 낙골당으로 하려고 이제 다 시설을 했는데 네. 못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산속이면 괜찮은데 여기 동네여가지고 그러죠. 동네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맨날 그 못하게 하느냐고. 그 좋은 데가 낙골당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좋으니까 이제 여기서 낙골당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병원을 바꾼 거예요. 네, 너무 잘. 그래서 병원도 이제 그 경치가 좋으니까 여기 위치도 좋고 산속이잖아요. 그 옆에 네. 산이고 앞에 얼마나 좋아요. 앞에도 바로 산이 있고. 네. 그러니까 운동 코스가 너무 운동 코스가 좋고 이게 그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공기가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양 그 병원에 많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 여기. 엄청 젊은 예. 애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시설이가 운동 시설이 좋아요. 예, 우리 어머니 여기 들어가려다 못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네. 이게 뭐 또 여기는 아무나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엄청 까다롭게 이렇게 네. 절차가 까다로워요. 좀 다른 데 비해서. 그래고 예. 너무 운동 시설이 좋아요. 네. 인형만 한참을 아니고 다 운동 시키고 네. 다 이라고 마사지 해주고 너무 잘해주잖아요. 네. 너무 잘. 어머니 담도암 걸린 거는 그러면 그거 수술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담도암은? 서울대에서요. 서울대병원에서 하고. 네. 아. 서울대에서 하고 여기 바로 들어왔어요. 맞아. 서울대병원에서 여기 많이 와요. 왜냐면 가까우니까 네. 여기서 뭐 한 20분, 15분이 15분 딱 15분.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니까 15분 거리니까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고 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여기가. 또 뭐하러 뒤로 갈 때 태다 주고 어때 태우고. 예, 그렇죠. 멀면 힘들어요. 서울대병원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서 많이 오세요. 수술하고. 여기 편하니까 여기가. 네. 그래서 여기에 그 수술하고 이렇게 오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죠. 네. 예. 젊은 예. 간디 젊은 애가 여자들이 아가씨들도 가고 뭔 유방암이라고 많이. 그렇죠. 암이 요새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겠네요. 암 걸리신 분. 네, 다 같이 있어요. 예. 아, 너희시 한방 너희 서희 여섯이 계신 분들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예. 예. 특히 아기들을 놓고 온 사람들이 되게 안타까워요. 아기들. 네, 애기들은 예. 그놈들이 예. 애기들 사진 놔두고. 예. 애기들 놓고 와가지고 거기서 애기들 놓고 와가지고 애기들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애기들하고 그냥. 울싹하죠. 예. 처음에 와서는 운 없이 저도 운 없이 울었네요. 정말 진짜. 그렇죠. 많이 눈물 나죠. 애기들이 태어날 거 놓고 가면. 그렇죠. 그렇죠. 대단한 거 진짜. 같이 옆에 있으면 같이 울게 돼요. 네, 그랬는데 이제 같이 일하고 생활하니까 배우는 것도 많이 배우고. 그렇죠. 예, 먹는 것도 그러고 젊은 애기들이 어떻게 시방은 아주 박사들 이야죠. 맞아요. 아유, 저도 이제 북한 사람들 못 봤죠. 북한 사람들. 북한에서 온 사람들.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북한에서 살 때는 이제 그 건강 진단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내가 무슨 암이 걸렸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야죠. 근데 나만 와서 이제 종합 검진을 해보거든요. 오면은 네. 무료로 다 해주는데 그때 병이 발견되는 사람이 많아요. 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약을 먹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오랫동안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북한에 있을 때는 그런 검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요. 잘. 여기 와서 무슨 암이 있는 것도 여기 와서 다 알아요. 대부분 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쳐주고 다 그 처음에는 다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신 분들 많아요. 제가 이제 이거 북한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올리는데 아우 막 가슴 아팠어도 막 울어요. 왜냐면 넘어올 때도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생하고 넘어오면서 막 엄마가 죽는 경우도 있고 엄마 놓고 와요. 시체 놓고 와요. 강에다 그냥 압록강 두만강에. 아유 그래서 오기 전에 미리 그런 얘기를 해요. 서로 보니까 누가 하나 가다 총 맞아 죽더라도 경비대한테 잡히면은 그 나머지 다 일단 산 사람은 가자고 그냥 같이 밀어 떨고 같이 그 붙잡고 있지 말자고 서로 약속을 하고 와요. 아유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요 많이. 그럴 때 거기서 넘어올 때 오지가 마음을. 그렇죠. 죽을 각오를 하고 다 넘어오니까 다 죽으려고 약을 다 갖고 와요. 그래서 약을 먹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넘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또 무슨 그렇게 그 죽을 그 암이 걸려가지고 온 사람은 1년 만에 암 걸려 죽었어요. 네 가지 엄마 아빠 딸들 넘어왔는데 남편이 오자마자 1년 만에 죽은 거예요. 암으로. 북한에서는 암인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니까 벌써 말기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 넘기고 넘어왔는데 아 너무 안타까워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어린 딸들 내버두고 둘 내버두고 그냥 부인하고 그렇게 가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에이, 맞아. 아니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건강해 보여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런 걸 암을 갖고 있는지 몰랐죠, 북한에서는. 와서 아니까 벌써 이제 늦은 거예요,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잘 살라고 왔는데 그냥 아유. 잘 살라고 하는데. 예,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만 일찍 발견하면은 예. 수술을 잘해서 다 건강하잖아요, 요새는. 그래요. 일찍 약이 지금 약도 좋고 뭐 수술도 잘하고 요새는요 다 초기에 발견되면 다 고쳐보면 대부분 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검사할 때 초기에 발견하면은 다 고치는데 이제 그 병원 또 안 가는 사람들 있어요. 잘 안 가는 사람들. 자기 몸이 이상했어도 병원 죽어도 잘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좀 막 늦게 고치면 좀 힘들죠. 늦게 발견되면. 그러니까 여기 와갖고도 나하고 같이 이렇게 동갑자리가 네. 단도암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커가고 수술을 못하고 졸이고 있다가 하더라고요. 아, 졸이고 있다가 하면서 너무 못을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지금 먹기만 하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더만은 아이고 어디 못 살아볼게요. 아. 사람 우리 암 환자들은 주로 운동을 해야 돼. 자우든 간에 그렇죠, 운동이죠. 운동. 조금 운동을 해야 산지. 그렇죠. 아니 그래서 사람들만 매일 들어보고 운동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있나 운동하자고 그러면 안 하고 맨날 웃어요. 예. 소화가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그러고. 아. 그래서 그거는 저라고 뭐가 돼요. 서울대로 갔는데 죽었는가 어디 가도 아니고. 아. 어머니 혈색 아주 건강하세요. 혈색이 얼굴 혈색이요. 어머니 아주 저 치료 잘 되신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 혈색 보면 알거든요. 딴 분들은요. 아유 이게 얼굴이 한자태가 나요. 어머니 혈색이 이제 피 순환이 잘 돼가지고 혈액이 순환이 잘 되니까 피 얼굴이 좋은 거예요 색깔이. 저는요. 예. 전라도 장선 식당 38년에 아. 식당을 하다가 아. 25일날 크리스마스 뒷날 매출을 300% 긴장을 했어요. 아. 아프고 다녔는데 그러고 그날 저녁 이제 그러고 사람하고 31일 저녁에 잠을 잤니 배가 이상하냐 아프더라고요. 아 김정아 씨 배가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막 한숨 모양이 든 거예요. 아. 어쩔 수가 없어. 딸이야 입으로 막 누구는 시작을 못했냐. 아니 동생이 와갖고 깜짝 놀래갖고 이제 장병원에 싣고 종합병원에서 이제 안 받아준 거예요. 요즘 짧은데 빨리 허리 나가 뭐하냐. 안 받아준 게는 우리 동생이 서울로 우리 애들한테 생각해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해 빨리 앰뷸런스로 서울로 우리 엄마 모시고 온나. 1월 1일날 서울대 들어가고 1월 8일날 수술했어요. 아, 아이고. 수술 바로 하셨네. 단도암 초기라 하더라고요. 있는데 그냥 그 머시기로 한다고 그러더만은 그러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교수님 들으시더만은 네. 이라고 못을 잘라내고 간도 반을 잘라내고 거기 겁이 나쁜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 감기도 안 와보고 아픈 역사가 없거든요. 그래갖고는 하시더만은 수술을 9시간 8시간 반도 안 나가고 막 그래 겁난 소리 해서 진짜 무섭죠. 이상한 거 잡더라고요. 원복에 애들이 엄마 걱정하지 마. 원래 교수님들은 병원에서는 뭐 안 하려고 저라 겁난 소리 한 거야 그래서 하더라고. 맞아요. 네, 그래도만은 5시간 수술하는 5시간 반 걸리고 그것을 딱 잘라냈다 가더라고요. 잘라냈는데 혹시 뭐 할까 하면서 9개를 뛰어 잘라냈다 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처음에 일하고 나서는 항암을 안 해도 괜찮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다시 얘기를 하시면 항암을 26번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사선단하고 술인데 항암만 해야 된다 이러는데 아이고 7번까지는 할 때는 암살판 하대요. 이거 버티겠다 싶더라고요. 7번에 넘어진 게 발하고 손하고 막 부르크면서 매력이 시작해. 아이고 아유 고생 많이 하셨다. 그래갖고 있었는데 14번 하고 14번차 했는데 그날 교수님 가더라고 여물로서 마지막입니다. 그래 12번 남았는데 아이고 교수님 반가 고마워서 내가 저리 너무 우리 아들하고 저를 몇 번 했어요. 너무 관리를 잘하셨다고 관리를 잘하셨다고 병원을 잘 따라줬다면서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시간 그러고 남았는데 그저께 또 사진 찍고 25일날 결과 보고는 석달 3개월 만에 한 번씩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든든하시겠어요, 아들이. 예, 우리 아들이요. 아유, 그 참 아플 때 많이 의지가 돼. 그럴 때 아플 때. 말로 아들까지 뭐 하고 어디가 있다요. 그쵸. 아플 때 많이 의지가 아들하고 되죠. 큰딸하고. 예. 나머지 것들은 이제 무조건 따라다니고 해서 오빠가 동생이 언니가 한번 따라오고 그러지. 우리를 얼마나 내고시고 시키는 거야. 아유. 그래 저기 지금 아들네 집이에요? 아니 딸 큰딸이요. 큰딸? 내일 이제 가갖고 이제 아빠 산소로 해서 여시 안 가봤길래 아빠 산소도 가고. 우리 시어머니 산소도 했다 갔다가 이제 어디로 올라오려고. 그 추석을 이제 아들 집에서 쉬고 온대는. 그냥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 이제 뭐 한다고 이제 얘기들이 못 가게 하니. 며느리가 왜 주고 살아요? 아이고 못 살아요. 내 집 가서 살려 몸에 여기 며느리가 사서 내 아들 고생시켜서 못 썼다니 아들이 가운데서 고생해. 그 고향에 지금 누구 사세요? 고향에는? 전라도 이제 혼자 살아요. 내가 27에 우리 신랑이 29에 돌아가시거든요. 아유 혼자 살았으면 고생도 엄청 하셨겠다. 네, 그래. 아유. 여기 셋 나놓고 하나 8개월 유봉이에요 딸이. 아유. 학기 되겠다 여대를 해갖고요. 몇 살 결혼하셨는데요? 19에요. 일찍 하셨다. 그때는 학생 때였어요, 19때 그러면? 그럼 아기는 졸업하고 나신 거예요? 네, 이제 그래가지고 결혼하지. 일찍 하셨구나. 부모들이 결혼 못하게 결혼 안 해요. 그렇죠, 너무 어리니까 못하게 하죠. 그러고 부잣집 속인들 시간당 못하니까 내가 신랑 인물 한 달 보고 얘기 그러거든요. 근데 아유 그렇게 일찍 하셨는데 진짜 마음에 드셨나 보다 아저씨가 그죠? 네, 진짜 우리 신랑 키도 크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죠. 그 나이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네, 그래야 결혼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일찍 가셨어요? 뭘로 가셨어요 아저씨는? 우리 아저씨는 사고로 가셨어요. 아유 교통사고로 가셨구나. 운전하다가 반지라고 쌀 싣고 내리다가 그래서 일한 아저씨가 저기 눈이 많이 왔는데 저는 우리 차를 보고 반갑다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브레이크를 잡은 게 돌아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눈 많이 오면 돌아버려요. 차가 네, 브레이크 밟으면 안 돼요. 그런데 딱 그때까지도 안 들어가시는데 아저씨가 구두로 신었어. 그리고 아저씨가 옷고 다니다가 등을 받쳤는데 배는 불러가고 아저씨가 뒤로 또 넘어져 본 거라 그때 가셨더라고. 그렇구나. 아유 참. 그래갖고 그냥 뭐 지상 저줬지 그냥 뭐 제사도 시방 내가 모시지. 가족이 없거든요. 그냥 뭐. 그래서 그분이 가족이 없어가지고. 가족이 없는 게 진짜 그냥 모시기를 재판하려는 게 진짜 어렵대요. 그럼요. 가족이 없으니까 더 어려워. 맞아요. 시방 보험에도 그때는 보험 있어요.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남편 돌아가실 때 엄청 울었겠다. 말도 못하죠. 아유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 그럼 몇 남매 두신 거? 사남매예요. 아휴 그냥 어머 배 유복 애기까지. 네, 8개월 전에. 아휴 참. 걔도 그러므로 혼자 다 키워서 가르쳐서 다 잘 살아요. 주변에서도 엄청 울었겠다. 주변에서도. 네, 그러죠. 아유 지긋지긋하게 고생하셨겠다. 아유 이게 그 몸 고생보다 마음이 엄청 힘들어요. 혼자 살면은 마음 고생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거. 그러니까 혼자 사면은 네. 사람이 강해져요. 그렇죠. 강해질 수밖에 없죠. 옆에 사람들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한테 앉으려니까 말이 네. 강하게 맞아 그렇게 돼요. 참 뭐하게 가르치고. 맞아요. 진짜 그래요. 아유. 혼자 사는 여자들이 그냥 쉽게 일하고 저 여자 절대로 그거 사는 데가 그냥 그 마음 고생이 엄청 심하신 거예요. 그게 이 몸이 힘든 것보다도 마음이. 그래갖고 이제 우리 네. 시어머니 모시고서 우리 시어머니가 91호에 돌아가신 지 3년 됐거든요. 아니 남편이 돌아가셔도 같이 네. 모시고 살았네요. 와 쉽지 않은데 그죠? 요즘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네. 나는 장서도 뭐 사람들이 나왔다 그런다고. 그렇죠 주변에서. 시어머니 친구들이 참 좋은 일 했다는 얘기들 땡겨보고 자니 어디로 시집가라. 군사님만 우리 언니 저거 없나 군사님만. 그렇죠. 우리 언니 그만 군사님. 아유 그 주변에서 엄청 안타까워했겠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으니까 자제분들이 잘하는 거죠 너. 네, 진짜 잘. 그걸 알아죠. 어머니가 고생한 걸 알아죠. 자기네들도 이제 결혼해보면 다 알거든요. 애기 나보면 그렇게 고생했다는 걸 젊은 나이부터 이렇게 그게 혼자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결혼해가 다 재혼하거나 다 그래 대부분 다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자기네들도 애기 나오면 자제분들이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더 잘해요. 앞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아직까 우리 아들은 엄마 왜 그래요 소리 한번 안 해봐요. 그렇죠,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 역시도 아들한테 소리를 안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 장기가고 엄마 저는 무엇이 제일 조합했는지 알아요. 무엇이 우리 아들이 제일 조합했어. 이렇게
아빠하고 손잡고 어디 가서라고 술 한잔 한 거. 아빠하고 목욕탕에 가는 거. 목욕탕 친구들이 그냥 그렇죠. 그렇고 조합애들이에요. 부럽죠 그런 거.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장기가 아빠의 아들이 둘 낳거든요. 상현아, 우리 상현이는 아들하고 마음대로 보라고 하고 살게. 엄마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맞이 아들은 어디 사세요? 우리 애들은 우리도 거기도 살아요. 바로 옆에. 장남은 옆에 살아요? 네, 아유. 누나 집 옆에서 뭐가 같이 살고. 든든하겠네 옆에 살면은. 여기들이 마사에 다녀요. 경마장에. 마사에 다니면은 공부 잘했네요. 거기 들어가기 힘들어요. 네, 경마장에 다니는데 조교사하고 기술곡을 하거든요. 다. 거기 들어가기 힘들어요. 엄청 네. 힘들어요. 마사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진짜 착해요. 근데 우리 애들 다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소금 그래가지고 받으라 말해. 딱 병원 차를 타고 가 딱 있으면 아들이 문을 딱 넣어서 엄마가 아들을 그러면 나 진짜 아픈 몸도 아들을 보면 그냥 나서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들 보면 나서 낳는 것 같죠. 네, 아들이 힘이 이렇게 좋구나. 내가. 아들 하나에 딸 셋이에요 그러면? 네. 이거 잘하셨네요. 그 막내 딸은 지금 몇 살이에요? 막내딸 24살, 34시, 참 44시요. 44. 네. 그 막내 딸은 지금 다 우리 애들이 사업을 해. 그것은 또 인테리어 사업을 해. 인테리어 사업. 신랑은 마사이 가고 저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그리고 둘째 놈은 청주서 크게 많다고. 잘 살아요. 그냥 착하게. 그렇게 다 키워놓으면 보람 있고 좋죠 뭐. 네. 잘하고 키울 때 힘들어서 그렇지. 요새도 애기는 안 낳는 이유가 키울 때 힘들어서 안 낳잖아요. 너무 키우기 힘드니까. 그래도 네. 자식이 진짜 꼭 자식은 구해야 되네. 그렇죠. 나는 너무 힘없어. 그렇죠 맞아요. 지방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데 뭐 둘이 행복하면 된다면 절대 아니야. 예 맞아요. 나이 먹어서는 절대 진짜로. 그리고 병원에서 가만히 일하다 보면요. 병원하러 가. 그러니까 옆에서 뭐하는 사람 엄마 주물러주고 운동시키고 맞아요. 그런 사람은 있으면 또 의찬 사람은 저번 날은 내가 이놈 자식아 참 너 호모 자식이다 내가 그랬는데 세상에 그 아버지가 아픈 아버지 옆에 서서 아버지를 손을 잡아준다거나 의차하기를 한다거나 간병인한테 맡겨놓고 지금 마누라하고 와갖고 저도 늙을람 들어 마누라가 이러고 먹는데 저도 옆에 딱 무난히 아버지하고 둘이 그 핸드폰에 사진 딱 찍어갖고 하기래 내가 간병인부터 저 누구요 욕을 하더니 아들이 돼요 그래서 저래는 호로 자식 있다고 내가 그랬는데 어디 부모한테 저도 금방 늙을람 들어 예? 그렇죠. 내 마누라가 보면 아버지를 더 손도 주물러주고 그러면 마누라가 우리 신랑아 저라구나 그러고 저도 따라서 아버지한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저것은 아니다. 네. 친정 부모가 중요하면 내 시아버지도 중요한 줄 알아야지. 그렇죠. 신랑을 좋다고 데리고 살면서 그 아버지를 그러면 되겠냐고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것은 아니다. 내가 막 면회 오면 2층에서 가만히 내려가서 보고 있거든요. 있잖아 아들딸 낳아서 아버지를 잡고 막 운동을 시키고 이러고 힐체를 밀고 다니고 그래요. 네. 참 저런 사람들은 참 나는 됐다. 그렇죠. 그 병원 옆 바로 왼쪽에 아까 왼쪽에 네. 그 산책하는데 거기 너무 좋아요, 그죠? 네. 거기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거기. 너무 잘해놨어. 네. 걷는데도 잘해놓고 아주 네. 등산로길 너무 잘해놨어. 네, 그 등산로길 거기 그 산. 아니 거기 주민 아파트 식구들이 참 사람들 됐대요. 예. 새벽에 뭐라고 도면요. 예.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떼서 운동하고 나서는 그 발 맨발로 걸거든요, 시방. 예. 뭐 지식감 다 쓸고 다녀요. 예. 야, 젊은 사람들 저렇게 봉사 활동을 저렇게 하고 있냐. 예. 자기들도 운동하고 그러면 그 나서더라고 다 해주고 다녀 상태를 너무 됐더라고요. 젊은 맞아요. 사람들이. 그 산이어서 공기도 좋고 산책하기 너무 좋아요 거기. 그러고 조금 뭐시기 넘은 데 있잖아요. 그 김신조 넘은 데. 예. 그 거기도 걸어갔다 오고. 어우 그래요? 네, 우리 거기도. 거 너무 먼 김신이 넘었는데 네. 소나무 이렇게 네. 소나무는 거기 총탄 자국도 있잖아요 네. 빨갛게. 그래요. 와. 거기도 걸어갔다 오고. 거기 가면 너무 좋죠 거기. 너무 좋아요. 와 거기 완전 좋아요. 아이고 길상사도 갔다 오고. 맞아 길상사도 예뻐요. 길상사에 가면요 좀 있으면 꽃무릇이라고 또 네. 빨간 꽃 피면 너무 예뻐요 거기. 너무 좋아요. 예, 거기 꽃들이 철마다 예쁘게 펴요 길상사에. 길상사 그러고. 예. 여기 뭐 무시기도 그 밑에 절도구라고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이건 너무 좋아요. 진짜.
그쪽이 다 좋아요 경치가. 그 김신주 넘어온 데는 진짜 거기 높은데 거기 되게 거기가 거기서까지 걸어가려면 네. 와 다리 엄청 아플 텐데. 갔다 3시간 걸려. 그러니까 다리 엄청 아플 텐데. 아유 그 걸어가려면 거기 엄청 그 먼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우리 예. 자 텔레비전 같은 면서구 가면 여기 성북동이에요. 그러고 면서구 그건 막 나오잖아요. 부잣집 네. 성북동이에요. 성북동이 지랑 부잣집 사는데 아서구동 왔다 갔다 진짜 예. 너무 좋아요. 집 엄청 커요 성북동이다. 집들이 커가지고 네. 맨날 부자의 대명사잖아요 드라마에서. 네 성북동 아줌마 가정부도 있고 그래서 그 부잣집 아줌마로 나오잖아요 성북동 아줌마는. 그러니까 거기에 성북동이 알아줘요 그래도 거기. 진짜 예. 그 집들도 나무들도 다 많아요. 정원에 나무들도 많아요 집들이. 나무들도 예쁘게 해놓고. 예. 그리고 또 그 카페가 진짜 이거는 카페들이 아주 진짜 웃기게 생겨서 산속이가 예. 그래도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아우 산속에 카페들도 있는 거 많아요 맨날 꽉 차요. 집들이 무성하게 생겼어. 예, 소리가 예, 나고 예. 내가 오늘 우리 시골 같은 여기 들어가보다가 가보다가 갔다가 뭐 예. 이런 데가 예, 좋아요. 산속에 그거 잘 해놨어요. 그거 전부 다 완전히 뭐 나무로 해서 다 길도 만들어 놓고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발바닥 다 아파요. 나무로 만들어 놔가지고 지자체에서 너무 잘해놨대. 잘 해놨어요 거기다. 예. 개나리꽃 필 때도 이뻐요. 쫙 개나리꽃 쫙 피면 거기. 그리고 벚꽃도 산에 중간중간 이렇게 피어나면 엄청 이뻐요. 그 매실나무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매실도 엄청 달려요 산에 매실이. 그 매실꽃도 왜 벚꽃처럼 엄청 이뻐요. 옥상에 올라가서 저녁에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또 병원에서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같이 놀러도 다니고.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재밌어요. 이상하지 나는요. 나이 잡순 양반들이 나이 먹은 애들하고 네. 친구들이 하고 너무 좋대요. 예, 사람 옆에 사람이 중요해요. 옆에 사람이 어떠냐. 어디 가나. 아 옆에 사람하고 마음에 안 들면 서로 엄청 힘들어요. 금방 싫어져. 친구 내려오는 도시 우리 병실 같은 분들이 예. 자기들도 아파서 겨우 따라서 쓰는다고. 그러니까 아까 올 때 계속 그 배웅하잖아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예. 원래 그 병원에서 정이 들어요. 같이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 서로 아파서 왔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공유하고 그래서 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막 서로 매일 우리 나이는 매일 고생했을 때 아니에요? 예. 서로 이야기하고 진짜 하나하고 온 날은 진짜 안타까워서 못 보는 누구든지 네, 그렇죠. 친구들이 잡고 있어 진짜로. 네. 나 같은 그렇지 사람 계속 토한 사람. 그렇죠. 아유, 고통스럽죠, 많이 토할 때. 아유. 나는 처음에 가서 그랬잖아. 너무 머리 감고 사람이 저기 중대 갈 때가 많다냐. 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 하나 네. 유방아 100% 머리 감고 예. 이게 2주 되면 깎으면 돼요. 예, 어쩔 수 없어요. 한 명씩 머리가 빠지면 예, 다 빠지니까. 예. 난 우리 같은 당도하면 머리는 안 박고 아유, 우리 어머니가 90에 가셨거든요. 나중에 내가 업고 다녔는데 세상에. 머리를 갖다 파마를 갖다 그렇게 파마를 이제 연세대이니까 저기 그 미장 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파마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 속으로는 파마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파마를 안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엄마는. 그래 진짜 아니야. 와, 진짜 파마를 안 하니까는 이상해요. 내가 죽은 것 같은 생각이 든대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 근데 파마하는 게 뭐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업고 가서 파마 시켜드린다니까요 맨날. 나도 지금 머리땀 피어도 가게도 나가지 말고 머리땀 피어나 아침 일찍 오면 내 머리 보고 우리 사오가 어머니 머리가 왜 그래요? 저번에 병원에 안 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안 나가고 하니까 어디 하셔야지 그랬어요. 그게 여자들은 우리 어머니 봐서 내가 우리 어머니 뭐 느낀 게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머리 파마 안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엄마가. 진짜 그래.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그게 그 어머니가 그 파마에 대한 애착 그게 느껴져요. 파마 그냥 보통 그때 젊은 사람들 생머리 하는데 어머니 또래 또 다 대부분 다 파마를 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그게 우리 외모가 뭐 중요해 뭐 외모 뭐 건강만 하면 되지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그래요. 예. 엄마 머리 안 해도 엄마 이뻐. 어머니 머리가 왜 그래요? 어머니 다시 태어난 것 같겠어요? 그 수술하고 나서 이제. 네. 아유, 그거 얼마나 진짜 다시 태어난 것 같죠, 그죠?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다 그래요. 나 다시 태어났다고. 북한에서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야지요. 예. 그래야지요. 다시 태어났다고 한국에 오면. 몸이 아유. 그거 가봐요. 삐삐대갖고 시커매갖고. 예. 아유, 거기서 올 때 막 30몇 킬로 막 40몇 킬로 이렇게 막 그 허약 걸려가지고 허약이 설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어머니 식당 가시면 알겠지만 우리 왜 무시래기 끓여 먹잖아요. 네. 근데 그걸 센 걸로 막 먹으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배고프니까 센 걸로 먹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는 왜 또 끓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센 걸로 막 주워 먹다 보니까 이게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항문이 열려버려요. 그러면 그럼 얘가 맨날 다른 거 먹어도 다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열려버려 그 설사를 다 해버리니까 그걸로 죽는 거예요. 허약으로. 되게 그 허약 이제 그렇게 되고 해다 보면 그냥 힘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러다 허약 걸려 죽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감옥에서도. 예. 되게 우리나라는 몇살이만 한디. 예, 그게 되게 다 설사에 설사 때문에 그게 허약 걸리는 거예요. 대부분 다 항문이 열려버려가지고 대부분 죽는 게 그게 가난하면 뭐 그냥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주워 먹게 된대요. 개똥에 똥 싸면 왜 그게 거기에 뭐 옥수수알 같은 거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콧똥에 쳐서 그런 것도 먹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살라고.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중국에는 저기 잘 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북한에 비해서 중국이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중국 사람도 우리나라로 돈 벌러 오지만 돈 여기 한국으로 잘 사니까. 근데 북한에서 중국이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이제 북한은 이제 농촌 동원을 가요. 학생들도 농촌 가서 모내기하고 일하고. 그러면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도망쳐 나오는데 밥 먹고 나오면 들킬까봐 밥 먹기 전에 그냥 친구랑 둘이 돈 붙잡고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망간 길을 걷고 있는데 길 건너 중국에서는 보니까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거 싸가지고 가서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게 이제 보이니까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이 막 와서 먹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때 안 된다. 우리 거기 가면 죽는다고. 이렇게 교육 받잖아요. 북한에서는. 그 때문에 그때 안 간다 그랬더니 걔네들이 이렇게 먹을 걸 이렇게 비닐에 싸가지고 이렇게 들고 그 수영해가지고 와서 이걸 전달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그랬대. 걔네들은 또 이게 독약이 들었는지 알고 먼저 네가 먼저 먹어라. 서로 그랬대요. 안 먹고 이 세뇌 교육을 받으니까. 그랬더니 서로 이제 그럼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하고 막 먹는데 너무 맛있더래요. 근데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남아가지고 그걸 집으로 싸가져와서 자기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엄마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 엄마하고 그 엄마 딸이. 근데 걔 배고파서 도망친 애는 그 아들인데 걔는 이제 데려오려고 그랬더니 한국에 데려오려 했더니 북한에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군대 10년 동안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데려오려 했더니 이제 한국 가자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는 다 식구들 다 죽이고 자기 죽을 거래요. 칼로 툭 찔러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위대하신 수령님 덕분에 잘 사는 건데, 저 미국 큰 땅덩어리에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를 갖다 업신여기지 못한다고 우리 성님이 잘하기 때문에. 근데 거 가면 어떡하냐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꿈에서라도 엄마한테 딱 단호하게 그러더래요 아들이. 그래서 살살살 꼬셔도 저 중국 가서 사람들 잘 살고 그런다고 중국 가면은 꼬셔도 안 된대 아들한테는.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하면 신고할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딸이 딸 혼자 먼저 넘어갔거든요. 엄마가 이제 딸은 이제 워낙 잘하니까 그래서 딸은 넘어왔는데 딸은 이제 자꾸 엄마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엄마 오라 할 때 엄마 또 그래서 엄마랑 딸하고 중국에서 만났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에 여권 갖고 가잖아요. 근데 그 엄마는 몰래 이제 딸이 보고 싶으니까 중국으로 온 거예요. 딸 만나러. 그리고 다시 또 북한으로 간 이유가 아들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엄마는 아들을 사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들은 결국은 아들 데려오려고 못 오고 있었는데 나중에 아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군대 10년 제대하더니 얘가 군대 제대하는 날은 10년 동안 가잖아요. 북한은 아들인데 그 섬에서 근무했는데 10년 만에 처음 집에 왔대요. 근데 얘가 문 열어보니까 얘가 아니어서 그냥 문 닫았대. 문 들여서 제대해서 왔는데 근데 문 닫았대.
그때 또 자꾸 문을 두드려서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는 눈매가 자기 아들이, 딴 데는 모르겠는데 눈매가 자기 아들이래. 눈이 이게 섬에 있으니까 이게 뭐 고기도 잡고 맨날 그러냐가 바닷바람에 이게 머리가 피부가 찌글찌글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인지 몰라봤대. 눈매 때문에 알았대. 또 엄마 날아갈 때 그때 눈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엄마 들어오라 해서 이제 잘 먹이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잘하더래. 각도 탁탁 잡아놓고 뭐 이제 그 배낭을 하는 미관은 섬에서 이런 낙지, 오징어 이런 거 말린 거 있잖아요. 그걸 부대원들이 싸주더래. 잔뜩 이제 가방에다가 뭐 돈은 안 갖고 근데 그걸 싸가지고 왔는데 그걸 딱 오다가 이제 북한은 기차가 띄엄띄엄 다니니까 이게 배낭에 이게 든 걸 갖다가 그냥 이대로 기차가 며칠 걸리니까 이제 그걸 누가 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칼로 거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갖고 다 잊어버렸대. 그런 걸 많이 싸가지고 왔는데 제대할 때. 그래서 엄마가 이제 걔 이제 뒤치다꺼 하면서 이제 좀 잘 좀 살아보려고 아들 데리고 그랬더니 이놈이 그 친구가 또 제대해서 왔는데 그 마약 있어요. 마약. 북한은 그게 엄청 많아요. 바닥에. 마약을 갖고 와서 얘를 먹인 거예요. 얘가 그 전에 잘하던 게 마약을 먹고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 마약 살 돈 달라고 엄마는 또 그걸 또 모르고 딸이 이제 한국에서 돈을 보내줬는데 그걸 자랑을 했대요. 요거는 너 장가 갈 때 쓰고 요거는 너 집 살 때 쓰고 요거 그렇게 할 거라고 자랑을 했대. 그랬더니 그거 달라고 마약 먹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맨날 돈 안 주니까 그 집에 있는 장롱이면 뭐 다 부신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엄마가 주변에서 딸이 있는데 남한으로 가라고 엄마한테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를 데려가려고 생각을 해도 엄마 못 왔었거든요. 그때 이놈의 새끼가 그렇게 서글서글 말하면 엄마가 빨리 한국에 가야 얘가 사람 된다고 엄마가 빨리 없어지라고 자꾸 옆에 밑에 아줌마가 그러더래 와서. 그래도 가라고. 그때 이제 그러면 딸한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럼 나 이제 너 선 브로커 보내달라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한국에 가서 딸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이제 그 아들 이제 얘기하면은 앞전에도 얘기할 때 그 아들은 그 맨날 그 마약하던 아들 어떻게 사냐고 궁금해. 딸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 물어보니까는 지금은 애기 둘 놓고 잘 살고 있다고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마약하나 여기서 이제 잘 모르죠. 이제 북한이니까. 걔는 데려오고 싶어서 못 데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걔네 집을 친한 사람이 놀러 갔다 남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갔더니 그러더래. 딸 친구예요. 근데 딸 친구인데 걔네 집을 갔었대요. 무슨 이제 도망 다니다가 걔네 집에서 갔었대. 그때 걔가 그러더래요. 아들이 그러더래요. 누나는 왜 여기 있어? 왜 우리 누나도 가고 엄마도 가고 다 가는데 왜 다 나만 가는데 누나 왜 안 가고 여기 있냐고 그러더래. 그 누나 친구한테 얘가. 그러니까 얘가 나만 간 거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애들은 머릿속에 세뇌 교육 받으면은 힘들어요. 오기가. 한국에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 세뇌 교육을 막 받아가지고 한 번은 이 딸이 걔가 임신한 거 알고 이제 부인이 임신한 거 알고 이렇게 애기 용품들 다 보내줬대요. 그때 북한에 보내줬는데 이게 이제 남한에서 보낸 거라고 얘기하면 또 어떻게 할까봐 이제 얘기 안 하려는데 어떻게 남한에서 보낸 거 알게 됐대. 이게 자기 누나가 보낸 걸 갖다가 누나가 참 잘 살아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그 누나 남편은 뭐 삼성인가 어디 다녀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도 잘했고 잘 살아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모르는 척하더니 이게 남한에서 온 건지 모르는 척하더니 자기 장모한테 가서 그러더래요. 우리 누이가 아마 남한에서 우리 애 용품을 다 보냈다고 자기 장모한테 가서 그러더래요. 장모한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애기들 낳고 잘 살고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엄격해가지고 남한에 데려올 수가 없어요. 동생을 갖다. 근데 동생 때문에 맨날 엄마는 마음 아파하죠.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가슴 아파가지고 엄마 동생은 북한에 이게 데려올래다 못 데려온 거잖아요. 걔 때문에 엄마도 늦게 온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애들이 남한 오면은 금방 어떻게 이 적대 국가를 알고 있어 남한을 갖다가. 그런 거 보지. 네,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고 또 남자들 군대 가면 네 알겠습니다.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뇌 교육이 확 돼 남자들은. 여자들은 군대 안 가잖아요, 잘. 근데 남자들은 군대 가면 군대에서 그렇게 세뇌 교육이 돼요. 맨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든 게 힘들어요, 이렇게 바꾸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 자식 간에도 생이별이 되는 거예요. 데려오고 싶어도 걔는 기회도 좋아요. 나만 온다고 맘만 먹고 지 누나가 있어가지고. 네, 지 누나 잘 사니까. 근데 그걸 못 데려오고 동생도 못 데려오더라고. 지 누나 그렇게 잘 살아도. 거의 그 누나 잘 살아요. 아주 뭐 노래도 잘하고 텔레비도 잘 나와요. 근데 혹시 누나가 그렇게 잘 살아도 걔는 못 데려온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그런 거면 그렇게 세뇌 교육이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그 여자들은 하나 넘으면 남자들 가족들 다 데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들은. 그러죠. 축구하는 데려오려고. 네. 근데 남자들은 와서 자기 살기 바쁜 사람, 힘든 사람 많아요. 자기 살기도 힘든 사람 많아요. 남자들은 왜냐면 여자들이 좀 생활하기가 수월해요. 결혼도 하고
남자들은 돈이 없어도 장가 못 가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결혼 못하는. 예, 여자들은 돈이 없어도 몸만 있어서 갈 수 있어. 자기가 안 가는 거야, 안 가면 여자들은. 열심히만 하면. 예, 여자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네. 진짜 아기가 따르는데 가려면 다 가요. 네. 자기가 안 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래. 여자는 자기가 안 가는 건데 남자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지방이 저 전라도 마령에 예. 있는 여자들 예. 마령에 한 분 재혼하신 분은 예. 여자가 예. 그 군인이었대요. 북한에서. 그랬는데 봐봐요. 얼마나 바다에 가서 해놓고 집 좋게 해놓고 기가 막히게 살아요. 예. 여자가 너무너무 잘 살아요. 예. 그런 사람도 여자들이 생활력이 강하니까. 여자들은 혼자서 재밌게 사는데요. 아실 거예요, 어머니. 혼자서 재밌게 사는데 자기 안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가려면 다 가는데 내일에서 가려면 다 가요. 네. 자기가 안 가는 건데 남자들은 이거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맨날 그 불명불만으로 길거리 노숙자들 있죠. 네. 또 길 가는데 시비 걸고 쌈박질하는 사람들 대부분 혼자 살거나 이혼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남자들이 서울역 가면 노숙하는 사람들 다 그런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있으니 무엇을 하든 뭐 일을 하면 돈 못 벌겠어요. 네, 맞아요. 저 이제 충주가 고향인데 엄마 아버지가 농사를 졌어요. 네. 시골에 가도 혼자 사는 남자들 다 뭐 이혼했거나 그래, 뭐 혼자 장가 못 가거나 농촌에서 땅이 부자도 아니고 네. 뭐 배운 것도 제대로 없고 직업도 없고 그러니까 장가 못 가는 거예요, 시골서. 그러니까 혼자 사는 남자들이 시골 가면 많이 있어요. 시골 가면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틀려요. 그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는 게 남자 여자하고 개념이 틀려요. 그다음에 우리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북한에 여자들이 한 19살 20살 되면 북한에서 이제 뭐 고난행군 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네. 그럼 브로커가 우리 저 중국 가면은 저 강아지도 쌀만 먹는데 너 여기서 쌀이 없으니까 북한은 또 논이 저거가 쌀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강냉이도 힘들고 막 옥수수밥도 힘들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저 북한에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저 중국에 식당에 시켜줄게 이렇게 브로커가 거짓말 시켜요. 그리고 브로커는 돈 벌려고 이제 거짓말 시키는 거잖아요. 중국을 데려가가지고 브로커는 이제 농촌 총각 장가 못 가는 사람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그럼 가서 살다 애기 놓고 살잖아요. 그럼 가면 남편이 정치 심하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팔도 없고. 그러면 브로커가 날 속여가지고 여기 데려와서 나 고생하는 거잖아요. 브로커 엄마가 엄청 해고 살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디오도 듣고 이렇게 유튜브도 보다가 이제 이렇게 남한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남한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남한에 와요. 그러면 남한에 와가지고 이제 남한에 오면 여권도 주고 집도 주고 13평 임대 아파트 줘요. 거기다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생활비도 좀 몇 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남한에 오면 살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에 와서 이제 그 브로커도 남한에 와서 살아요. 그럼 브로커 처음에 원망했잖아요. 저 새끼 이거 거짓말 시켜가지고 북한에 팔아먹은 놈이라고 돈 받고 나 막 처음에 원망했잖아요. 여기 와서 브로커한테 만나면 고마워해요. 왜냐면 저 브로커 덕분에 내가 북한을 탈출해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여기서. 브로커 아니었으면 북한을 탈출할 수가 없어요. 국경경비대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오다 총 맞아 죽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브로커는 걔네들한테 돈을 매기고 안전하게 데리고 오잖아요, 중국까지. 그러니까 고마워하는 거예요, 브로커들한테. 그러니까 그 브로커 사람들이 돈 엄청 묵은다 가지고. 엄청 벌어요. 걔들은 다 인신매매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사람을 팔아먹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약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브로커 하는 거예요. 약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남한 하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남한이 잘 산다는 거 알고 있어요, 브로커들은 대부분 다. 그 정보를 갖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남한 하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진짜 어떤 여자는 그렇게 팔려갔어요, 중국에. 그래서 애를 놓고 살다가 남편한테 친정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북한에 있는 친정엄마가.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북한에는 애들 교육도 무료고 뭐 집도 그냥 주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북한 되게 좋은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 남편이. 그럼 우리 북한 가서 살자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갔다가 북한 가서 고생 엄청 하고 온 여자 있어요. 북한 가서 감옥 갔다가 남편하고 딸은 같이 셋이 넘어갔다가 남편 딸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니까 추방되고 감옥에 있다가 이 딸은 감옥 가서 이제 고생 엄청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감옥 다 살고 나와서 또 딸이 보고 싶어서 이제 그 중국에 갔어요, 남편한테. 갔더니 남편이 북한 여자 싫다래더래. 너무 질려가지고 북한 가서 너무 감옥에서 고생해가지고 남자가. 그래죠. 그래서 딸 데리고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 여자는. 그런 사람도 엄청 우리 그 영화 그림자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김면이라는 여자가 북한에서 온 여자가 주인공인데 영화 이제 검색해 보면 그림자꽃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 북한에 남편과 딸이 있어요. 여기서 한국 살고 있는데 북한 가고 싶다고 맨날 그 데모예요. 저 청와대 앞에서 북한 보내달라고 자기 딸하고 남편한테 같이 살고 싶다고. 나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거기서 살고 싶다고. 근데 이제 북한을
이 사람을 안 보내주는 이유가 한국까지 들어오면 일단 못 가요. 이 사람은 출국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을 가려고 저 밀항 가다가 들키고 그래가지고 감옥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영화를 그래서 찍은 거예요. 이 여자를 특이하니까. 그런 사람 많지 않으니까 특이하니까 이제 찍은 건데 영화를 갖다가 우리나라 감독은 이건 이제 북한에 못 들어가니까 북한에서 이 영화를 찍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북한을 좋아하니까 북한 가고 싶어하니까 북한에서 좋아가지고 영화를 찍게 허락해가지고 이제 북한에는 우리나라 감독이 못 들어오고 안 된다. 핀란드 감독이 들어간 거예요. 핀란드 다른 나라 감독이 들어가서 그 나라 남편하고 딸하고 다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가 그림자꽃이라는 영화가 그래서 이제 방영이 됐는데 그 그림자꽃에 보면은 그 딸하고 영상 통화하는 것도 많이 나와요. 왜냐면 북한에서 특별히 허락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화하면 감옥 가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좋아하니까 허락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딸이 거기서 보면 그래. 딸이 남조선 걔네들 너는 왜 우리 어머니한테 왜 저기 붙잡고 안 놔주는 겁니까? 우리 어머니 나 보고 나는 어머니 없는 결혼식은 뭐야? 나는 혼자 살 거야. 난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딸이 지금 올해 30살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 걔가 어릴 때 이제 엄마는 남한에 왔잖아요. 엄마는 이제 중국에 간이 안 좋아서 지금 한국에서 간 다 수술했어요. 지금 건강해요. 내가 앞전에 만났는데 내가 친하니까 근데 그 건강해 지금 혈색도 좋고 아주 건강해. 근데 이 간이 나쁜데 한국에서 수술 다 해줬어요. 다 했고 근데 이제 원래 간이 북한에서부터 안 좋았는데 중국에 가서 그걸 고쳐야 되겠다. 일도 좀 그래서 일도 하고 고쳐야 되려고 중국에 이거 잘 사니까 남편이 의사예요. 중국을 갔는데 보니까 브로커가 여기 중국 사람들도 다 남한 가서 돈 벌고 거기서 병 고치고 이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국에서 브로커 말에 속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온 건데 와서 보니까는 한국에 오면 또 북한도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온 것처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내달라고 지금부터 계속 보내달라고 북한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게 영화로 방영이 된 거예요. 촬영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너무 특이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금도 북한 가고 싶어서 맨날 엄청 힘들어요 마음이. 왜냐면 가족이 북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소중한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너무 그리워니까 가족하고 하나만 살다 싶더라도 가족하고 살다 싶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치건 뭐건 아무것도 모른다 이건 자기는 오로지 가족. 네, 오로지 가족이야 가족. 그러니까 이게 참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은. 아유 너무 그 가족하고 저는 그게 공감을 해요. 왜냐면 가족하고 살고 싶은 거 당연한 거죠. 나도 그렇죠. 아무리 뭐 정치건 뭐고 나하고 뭔 상관 있어? 막 그러지 가족하고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 저는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런 사람들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진짜. 근데 되게 북한에서 올 때 북한에서 죄를 져서 그러니까 북한에 있으면 총살 당하니까 도망 넘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 대림역에 가면 서울에 그 대동강 라이브 바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걸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북한에서 이제 감옥에서 탈출해서 도망 나온 거예요. 감옥에서 이제 감옥 지키는 사람이 새벽 1시에 이렇게 이제 술을 먹는데 두 명이서 술을 먹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음악을 하니까 이걸 잘 연주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연주를 해달라는 거예요. 연주를 갖다가. 그래서 감옥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 연주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술 먹고 다 뻗어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통해서 도망 나온 거예요. 안 그러면 감옥에 가다 나서 못 나오잖아요. 설정 때문에. 노래라고 끄집어낸 거예요. 즐겁게 해달라고. 그런 말에 지금 남아 나와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북한에서 잡히면 총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총살 당해요? 나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중국 갔다 붙잡혀서 북한에 갔던 거예요. 중국 갔다 붙잡혔어요. 중국에서 뭐 교회 성경책이나 뭐 남한 사람 만나거나 그러면 총살 당해 북한 가면은. 북한에선 종교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 신앙 있으세요 혹시? 네. 어디 다니세요? 저는 오늘 절이요. 근데 절에 다니면 부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네. 꼭 부처님을 빼놓고 김일성으로 바꿔치기인 거예요. 북한은 보면은. 맞다 그래. 예. 그래서 종교를 싫어해 북한에서. 종교를 갖잖아요. 엄마 만약에 탈북해서 뭐 그런 종교를 그러면 총살 당해요. 종교를 되게 싫어해 북한은. 그래 김일성 무조건. 예.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은 다 저기다 김일성한테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친구가 또 군대에서 입대를 했는데 군대에서 군악대니까 음악을 잘하니까 지금 라이브 하는 친구가 군악대니까는 멋있잖아요 옷이. 네.
막 군대 빵빵빵빵 이렇게 저 연주하니까 근데 이제 그 뭐 연주를 잘하고 나면 이제 또 휴가를 보내준대요. 그래서 3시 외출증을 끊어주더래. 근데 이제 그 집에 갔다 오려고 집에 가는데 차가 너무 연착돼가지고 북한은 전기가 많이 없어가지고요. 늦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차가. 근데 차가 너무 연착돼가지고 탈영이 된 거예요, 탈영이. 그래서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군복 너무 멋있게 입고 왔어. 아이고 휴가 나왔냐 했더니 휴가 나왔다 그랬대. 그랬더니 아버지가 옷도 안 벗기고 자랑을 하러 다니래. 저 동생들한테 자랑을 하느냐고 아버지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헌병대 잡으러 왔잖아요. 잡으러 와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가는데 딱 차 타고 가는데 밖에서 쳐다보니까 뒤에서 뒤통수 탁 치면서 이 새끼야 머리 대가리 박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 잡혀가지고 얘가 감옥에서 이제 그 막 이렇게 맨손으로 막 밭에 이렇게 풀 뽑는 걸 시키더래, 맨손으로. 이 손톱이 다 없어지더래, 완전히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옆에 있는 애가 죽었대요. 눈을 이렇게 감겨줬더니 옆에 죽었는데 감겨줬더니 다시 또 떠지더래, 눈이. 그래서 감겨주고 꽉 눌렀대. 그랬더니 눈이 또 안 떠지더래요. 그래서 걔 뭐 다 장례도 아니지 뭐 그냥 갖다 그 옆에 시체 놓는 데 갖다 싸놓고 뭐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얘도 같이 그 허약에 걸린 거야. 그 친구도 허약 걸려서 죽은 거예요. 얘도 허약 걸렸는데 몸에 그때 뭐 뼈만 나온 거야, 뼈만.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허약 걸렸으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북한은 또 그렇게 죽게 생기면 감옥에서 되게 이렇게 너 집에 가서 이제 얘가 이제 튼튼해지면 또 같이 또 튼튼해지면은 다시 또 감옥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 보냈다가. 미쳤네. 그래서 얘를 이제 집에 보낸 거예요. 허약 뼈만 남았으니까.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이거 맛있는 걸 많이 해줘가지고 살이 이렇게 찌게 찌는데 뼈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먹으니까 이게 퉁퉁 붓더래, 이게. 원래 소금만 먹어도 두껍거든요. 근데 퉁퉁 먹어가지고 근데 힘을 못 쓰겠더래. 퉁퉁 살은 찌는데.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그런 일 걸렸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웃는데, 이렇게 막 그렇지 군대 생활도 제대로 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도망간 거죠. 중국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뭐하다 붙잡혀가지고 다시 또 이제 그때 탈출해서 지금 나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아유, 그런 경우는 걔 같은 경우는 진짜 죽을 고비를 진짜 그런 친구는 몇 번씩 남겨요. 몇 번씩 남겨. 어떤 애가 지금 애기인데 아버지는 지금 남한에 살고 있어야 돼. 지금 남한에서 그 애가 아버지 만났는데 이제 어릴 때 이제 아버지는 남한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엄마는 아버지도 없고 얘하고 살다가 힘드니까 중국으로 이제 간 거고, 중국으로 얘 집에서 너 이제 엄마 돈 벌어 올 거니까는 집에서 이제 저기 소금이라도 맨날 먹으라고. 근데 소금만, 얘가 이제 엄마 말을 믿고 이제 엄마도 아무도 없고 제 혼자 있으니까 이제 소금만 먹었대요. 그때 몸이 엄청 붙더래.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대요. 왜냐면 움직이면 이 힘을 다 쓰면 또 힘이 없을까봐 가만히 있었대. 근데 소금만 먹고 근데 이렇게 붙더래.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친구 집에 올라갔대. 친구 집에 올라갔더니 그 옆에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 집에 갔대. 근데 걸어갈 힘도 없는데 간신히 갔대. 그랬더니 얘가 자기 얼굴이 이렇게 분 거 보고 몰라보더래. 그때 나야 그랬더니 그제서 알아보더래. 그래서 너 이렇게 굶지 말고 나랑 같이 한번 나가보자. 그랬더니 걔 친구가 이제 이렇게 막 시장 가서 막 주워 먹고 훔쳐 먹고 이런 걸 해서 얘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역전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부르더래. 얘를 갖다 이제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데 엄청 오래 살았어요. 이렇게. 근데 부르더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부르길래 너 누구 아니냐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이 사람인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가더래, 어떤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할아버지 집에 갔더니 자기 엄마 아버지 결혼 사진이 있더래.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얘를 역전해서 그걸 팔면서 얘가 혹시 그 꽃제비가 아닌가 싶어서 자꾸 거기서 사람들만 쳐다본 거예요.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지네 엄마 아버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안심이 되더래. 엄마 아버지 결혼 사진 보고.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애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 애 할아버지. 그 이제 그 애 할아버지가 이제 뭐 이제 시키는 일 여기서 더 들다가 뭐 이제 그러다가 얘네 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브로콜 보낸 거지.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이제 수소문해서 알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남한 와서 살고 좀 잘 살아요 지금. 근데 걔가 그때 고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한 얘기를 갖다가. 근데 지네 엄마는 이제 중국을 갔잖아요. 지네 엄마는 지금도 못 찾았어요. 근데 저번에 한번 중국에서 누가 이제 자기 엄마를 찾는다고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엄마랑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다고. 네. 그래서 가서 지 아버지가 갔었는데 자기 엄마랑 비슷한데 자기 엄마가 아니더래. 그래서 그 사람도 어차피 북한에 왔으니까 우리가 데려오자 생각하고 이 사람이 돈을 해서 남한으로 지금 데려왔다 그러더라고. 자기 엄마 집 알고 갔었는데 엄마가 아니더래요. 그렇게 엄마를 애타게 찾고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엄마를 못 만나가지고 지금도 엄마를 못 만났어요. 근데 중국에서 살면은 만나기 힘든 이유가 거기서
이제 신분을 노출하면 내가 북한에서 왔다면 잡아가요. 근데 내 신분을 감추고 살아요 북한에서. 그때 찾기가 더 힘든 거예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중국에. 희한하네요. 예. 그래서 무한 사람들 이렇게 같이 일하고 가르쳐주고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은 국제 결혼이 허가가 안 되잖아. 우리나라는 국제 결혼 가고 싶으면 미국 가서 하고 싶으면 미국 가고 네. 우리는 되잖아. 근데 북한은 국제 결혼이 안 되잖아요. 북한은. 그러니까는 여자들이 그냥 신분 없이 사는 거예요. 중국 가서 그냥. 이거 신분 없이 그냥. 세상에 북한 여자들 가기 이뻐갖고. 예, 숨어 사는 거예요. 숨어 사는. 이쁘잖아요. 네, 이쁜 사람 많죠. 그러니까 그래도 여자들이 살아서 여자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힘든 게 뭐냐면 남자들은 힘들어요. 거의 누가 숨겨주지도 않고 여자들은 그래. 결혼하고 시집가고 팔려가고 이러냐고 살잖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들보다. 이 여자가 많은 이유가 그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남한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근데 북한에서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감옥 가잖아요. 한국과 전혀 못 봐요. 북한에서는. 근데 중국 가면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으니까 드라마 같은 거. 진짜 망한 놈이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청소하다 북한은 집집마다 김일성 초상화 있잖아. 김정일. 네. 그걸 맨날 깨끗이 청소해야 된대. 근데 그걸 청소하다가 먼지가 있으면 또 막 잘못하면 감옥 간대고 잘못하면 초상화 잘못 건드리면 그래서 혼자 아무도 없으니까 막 청소를 하면서 그 초상화 보고 그랬대. 혼자서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저놈의 거 왜 닦아야 되냐고 승질이 나가지고 혼자 그랬대.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서 저 불러들여 경찰에서 그때 가보니까는 그게 집에 도청을 한 거예요. 어쩌고. 아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북한은 그런 경우가 많이 당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한국 화장품을 몰래 팔았어. 북한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 못 팔게 하거든요. 몰래 팔다가 이제 그걸 덜미를 잡으려고 도청을 했던 거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북한은 여기서 딴 동네 가도 통행증이 있어야 가요. 통행증이 있어야. 그냥 못 가요. 왜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사람들 갖다 이렇게 독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서울서 여기 안양 온다 그러면 통행증이 있어야 와요. 통행증을 갖다. 그럼 동사무소 가서 발급받고 통행증 받아야지 이런 오잖아요. 여기 친척지간에 누가 죽어야 그 통행증으로 발급이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죽은 사람이거나 뭐 결혼식이거나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런 정보가 와야 그걸로 바탕으로 통행증을 발급해 준대요. 그냥 친척집 놀러 가려고 이러면 통행증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디 옆 동네도 못 가는 거예요. 옆에 못 가는 거예요. 북한은 딱 지키니까 군인들이. 북한은 군인이 10년이잖아요. 군대가. 그러니까 군대가 10년이니까 곳곳이 그냥 다 군인들이 그런 걸 다. 그리고 누가 하나 가족이 남한에 넘어오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추방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넘어왔으니까 옛날에는 가족들 추방을 시켰어요. 추방을 시켜서 가둬놓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경찰이 밖에 지키고 이렇게 그래놓고 거기서 굶어 죽으라고 이런 식으로 정치범 승수 보내거나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지금 한의사 하고 있는데 북한에 있을 때 자기 엄마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추방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지 못했대요. 엉덩이 뼈가 부딪히면은 그렇게 앉아있지 못한데 엉덩이 뼈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마르면은 그래서 비스듬히 누워있었대요. 앉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남한에 형이 먼저 넘어온 형이 이제 어떻게 수습을 해가지고 부르콜 보내서 이제 지금 남한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형을 갖다가 진짜 돌로 찍어 죽이고 싶었대요. 엄마 아버지하고 자기가 너무 고생시키니까. 너 그때 형 때문에 추방된 거니까. 근데 이제 그 형이 이제 그래도 이제 잘 사니까 부르콜을 보내서 이제 남한에 살고 있는데 그 형도 한의사하고 동생도 한의사예요 지금. 학교 졸업해가지고. 근데 그때 고생한 얘기 해요. 가끔 너무 고생스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했어. 뼈가 빠만 남아서 앉지도 못했대는데 아유 눈물 나더라고 그냥. 그때 너무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앉지를 못 비스듬히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대. 이게 앉지 못해 뼈가 아파가지고 이 뼈만 나오면 못 앉아 있는데 이게 엉덩이에 살이 있으니까 이게 앉지. 뼈가 부닥쳐가지고. 아유 그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아니 진짜 북한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럴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진짜 안타까워요. 그런 얘기 들으면. 친구들이 아주 살이 통통 쪄갖고 나온 사람. 그치 김정일 돼지처럼 그걸 술 짜가지고. 그럴게요. 걔네들은 독자 지 맘대로 살잖아요. 지 맘대로 걔들은. 김일성이도 마누라 몇 명 데리고 살고 그죠? 김정일도 몇 명 데리고. 근데 김정일도 몇 명 데리고 살고. 근데 북한에 있을 때 그걸 몰라요 애들이. 왜냐면 북한은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또 그런 얘기하면 감옥 가서 총살 당해. 그런 얘기 하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북한에 있을 때 몰라요. 김일성이 장가 안 갔는 줄 알았대. 애긴 있어도 장가 안 갔는 줄 알았대. 신처럼. 신들이 우리도 왜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장가가 안 갔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신처럼. 얘네는 북한에서는 걔네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이 신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와서 그 만들어가 몇 명이고 이런 거 보면은 깜짝 놀란대요. 와서 처음에 와가지고 아, 북한에서는 모르는 모르고 있다가 남한에 와서 이제 그런 거 알게 되면은 북한은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검색도 안 되잖아요. 이게 한국 노래도 얘네들은 들으면 감옥 가요. 근데 한국 노래 왜 한국 사람들 가서 공연도 하거든요. 북한 가서 공연하는데 그 공연하는 게 방송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일부 특권층 계층만 봐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인들은 그 노래 부르면 감옥 가잖아요. 못 살아봤지. 그러니까 이게 그 나훈아가 이제 공연을 안 갔거든요. 북한에서 오라 그랬는데 근데 그때 그 나훈아가 그러더라고. 내가 그 김정은이 그런 놈 앞에서 지 고모부도 죽이고 장소택이 죽였잖아요. 또 저 지형 그 김정남이도 죽이고 내 그런 놈 앞에서 내가 노래가 나오냐고 내가 미쳤냐고 하면은 기싸대기를 한 대 때려줄 거라고 내가 그런 새끼 앞에 가서 왜 노래를 하냐고 나훈아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조용필이가 이렇게 90도 인사하는 게 있어요. 김정은이한테. 예.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런 놈한테 우리 가수들 가면 왜 인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아유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 나훈아가 이제 안 갔는데 그 인솔회관 장관이 있잖아요. 장관한테 김정은이가 그랬대. 왜 나훈아 안 왔냐고. 그때 나훈아 바빠서 못 왔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훈아가 내가 무서워 바빠서 거길 안 가냐고. 그런 놈 앞에서 앞으로도 안 갈 거라고. 나훈아 말이 이해가 가요. 아유 그런 놈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죠? 가면은 90도로 인사해야 되고. 아니 진짜 왜 똑같은 사람인데 그럴까? 그렇죠. 아유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하죠. 아유. 진짜 나쁜 나쁜 놈이 나쁜 놈. 완전히 나쁜 놈이에요. 전 아주 살이 통통하겠죠. 살이 통통해졌죠. 완전 쪘죠. 다 살이. 네. 아유 얼마나 살이 쪘어 얼마나. 그게 아유 그 김정은이보다도 난 김정은이 그 김여정 있잖아요. 김정은 네. 여동생. 난 걔가 더 미워요. 거기서 더 진짜 악이에요. 아. 텔레비에 나와서 말한 거 봐봐요. 네. 얼마나 떡하는 거 아이가. 아유 그 눈매도 그렇고 김정은이보다 걔가 더 미운 것 같아. 어떨 때. 그거에도 강력이 예. 악이에요. 진짜 엄청 너무 진짜 미운 것 같아. 어떨 때 생각해 보면. 생긴 것도 못나니까. 예. 진짜 그 눈매가 네. 그게 더 이렇게 미운가 모르겠어. 김정은이 또 그때 문재인하고 만날 때 막 걔가 옆에서 막 김정은 네. 도와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북한 애들이 김정은하고 막 문재인이랑 만나고 막 이런 거 김대중하고 막 김정일이랑 만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남한에 못 넘어와요. 또 남한 오면 또 북한으로 보낼까봐. 그럴 때 못 넘어와요. 왜냐면 겁나가지고. 왜 그때 문재인 때 왜 2명 북한으로 다시 북송된 친구들 있어요. 2명. 38선에서 북한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이렇게 눈 가리고 이렇게 끌어 북한으로 보내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2명 보냈어요. 2명. 그때 못 넘어왔어요. 북한에서 겁나서 남한에. 왜냐면 남한 오면 또 그게 보내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그런 인간들이 있어? 아휴 그냥 뭐 너무 진짜 너무 나도 이거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너무 눈물이 나요. 어떨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휴 막 그냥 그 사람들은 또 거기서 이제 북한에서 친해던 사람들을 남한에서 만나잖아요. 엄청 반가워요. 북한에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그러죠. 예,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뭐 이거 뭐 진짜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요. 반가워가지고 남한 와서. 그러죠. 맞아 맞아요. 예. 반갑죠. 그리고 남한 올 때 아주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남한 간다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사정이 있어 못 오잖아요. 북한에서 이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오는데 이게 얘기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내가 남한 갈 거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친구들하고 서로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쉽지 않은데 원래 친한 친구한테도 원래 얘기 안 해봐요. 이게 딱 잡아뛰는 사람은 왜냐면 신고할까봐 친구가. 그러죠. 예, 친구하면 죽잖아요. 가서 감옥 가면은. 그러죠.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얘기하면은 그가 이제 남하나 살고 있으면서 이제 그 친구가 진짜 어떤 친구는요 여자가 먼저 여자 가족이 다 넘어오는 말에 넘어왔어요. 남자친구는 북한에 있고 근데 가끔 남자친구가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남자친구가 지금 한국에 사는 그 여자가 데려왔어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너무 잘생겼어요. 남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이제 남한에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남자친구가 그러더래. 나 혼자가 아니라 나하고 엄마하고 여동생하고 셋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면 나 혼자 갈 수 없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그러죠. 우리도. 예.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돈이 3배로 들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래도 그 남자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결혼 잘 살고 있어요. 같이 결혼해요. 예. 이제 그래야지 그 엄마하고 여동생하고 다 같이 온 거예요.
이 여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 지금은 고마워하죠. 근데 그 너무 그런 일은 거의 극히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또 그 가족들은 왜 그러잖아요. 남한에서 새로운 남자 만나라고. 북한에서 온 여자들도 그래요. 아유, 북한에서 사귄 남자가 있어도 아유, 새로운 남자 만나서 잘 살으라고. 어떤 경우 있었냐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이제 결혼을 하려는데 남자 측이 신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자 측은 신분이 너무 낮고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남한가 살자 그래 도망가다가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남한으로 올라오고 이제 태국 거쳐서 이렇게 중국 거쳐 태국 거쳐 이렇게 오거든요. 태국에서 가서 보니까 태국에서 이제 있는데 이제 둘이 남자하고 여자가 둘이서 태국까지 왔어요. 왔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자기 친정 엄마가 오더래요. 친정 식구들. 또 한참 있더니 또 시댁 식구들이 다 오고 시댁 시누이하고 시아버지하고 다 온 거예요. 거기서 다 만난 거예요. 태국에서. 그런 경우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한 사람이 도망갔으니까는 다 제껴도 가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이제 그리고 단합이 돼야 좋지. 그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히려 그 덕분에 다 남하나 잘 살고 있으니까 서로 고마워하면서 잘 살죠 지금은. 근데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이제 남한 오면 13평짜리 임대 아파트를 줘요. 근데 이제 한 가족당 하나씩 주잖아요. 자기는 이제 남편하고 둘이 짜고 남편 때문에 남편하고 둘이 넘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둘만 넘어왔으면 임대 아파트 하나 넣어서 거기 결혼을 살잖아요. 이제 자기 시댁 식구도 오고 친정 식구도 왔잖아요. 그럼 얘는 친정 식구들한테 같이 친정 엄마하고 같이 집을 하나 준 거고 남자는 남자 집에서 이제 거기 살고 그러니까 둘이 결혼할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그 방 또 돈 벌려면 힘들잖아요. 방 얻으려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유 그것 때문에 결혼. 진짜 우리 한국은 좋네. 아파트도 좋고. 그럼요. 너무 좋다. 그 열심히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죠. 그래서 아파트 큰데 보면은 임대 아파트 작은 아파트 하나 13평짜리 지어놓은 게 있어요. 임대 아파트. 그거는 아파트 지을 때 얘네들이 아파트 공설사들이 그 나라에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지면서 이렇게 해서 임대 아파트 그래서 의무적으로 짓는 거예요. 13평짜리 갖다. 그러면 그걸 갖다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 영세민들 또 그런 사람들 주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북한에서 온 사람들 그 아파트를 갖다가 그렇게 주는데 우리 그거 엄청 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도 그거 엄청 고마워해요. 나라에서. 그 살 집을 주니까. 그러죠. 거기다 이제 또 뭐 처음에 정착금도 좀 주고 그러니까 고마워하죠. 얼마나 고마워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둘이 이제 남자랑 서로 이제 이렇게 도망가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둘이 이제 도망가기를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서로 생각이 틀려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이렇게 강을 넘는 거예요. 북한에서. 근데 남자가 오다 죽었어요. 총 맞아서. 그래서 여자가 혼자 이제 그 태국까지 왔는데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댁 식구들이 다 넘어온 거예요. 그 태국까지. 근데 얘는 이제 임신을 했는데 시댁 식구를 만났는데 임신했다 소리 못 한 거예요. 근데 시댁 식구는 이제 쟤 때문에 남편하고 같이 넘어온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따로 넘어온 거잖아요. 시댁 식구들이. 그러니까 태국에서 이 여자가 임신했다는 말을 못 했는데 이제 그 밥 먹으면서 식당에서 만나잖아요.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대. 쟤 임신한 것 같다고. 그래도 그래도 그 말을 못 했대. 나 임신했다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같이 넘어오자. 같이 넘어다 죽어. 네,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못 한 거야. 그러다 임신했다는 얘기를 못 한 거야. 계속. 근데 그 수근거리는 소리가 자꾸 들리잖아요. 얘는. 또 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도착해서 이제 애기 놓고 이제 살면서 그 애기 데리고 이제 시댁 찾아가서 그랬대. 남편 애기 맞다고. 나 임신했었다고. 내가 잘 키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당당하게 했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 근데 아이고 이게 그런 경우 가끔 너무 안타까운 경우 있어요. 그렇게 죽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이게 죽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 들어온 사람은 행운이죠. 행운이죠. 죽는 경우가 더 많죠. 아이고 세상에 다쳐 그 죽은 것을 볼 때 차고서요. 그렇죠. 아유 너무 안타깝죠. 힘들죠. 그래도 서로 약속해. 누가 하나 우리 다 넘어가다 하나 죽어도 한 사람은 넘어가자고. 또 같이 있지 말자고 미련 떨고 그러다 같이 붙잡히잖아요. 왜 죽어서 어떤 애는 준이 엄마가 오다가 강에서 이제 총 맞아 죽었는데 이제 시체가 떠내려가잖아요. 그거 보고 그냥 오네가 있어요. 오네가 남매가. 그 이제 둘이 왔는데 이제 살기 어렵죠. 자기 아버지가 이제 왔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트럭 운전을 해서 이제 먹이 살려 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트럭 운전하다 죽었어요. 또 새 차를 사가지고 죽어. 새 차를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고 새 차를 사가지고 이제 그래서 죽어가지고 얘네 둘만 남았잖아요. 아유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그 트럭 살 때 그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갚을란게. 예,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 거 할 때 가슴이 아파요. 잘 살면 좋은데 잘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럴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아유, 그래도 일단 나는 이제 이 사람들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 만나면서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행복하게. 그러지 뭐. 예, 마음이 너무 간절해 그 마음이. 진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서로 잘 살고 예. 도와주기라고 하면은.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이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 막 그게 뭐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가서 눈물 나고 같이 울고 나도 아유 많이 그런 예. 사람은 참 도와주면 쓰겠다, 가까울 때 무슨 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아, 진짜 그런 경우 많아요.